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모든 행사에는 반드시 논란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어제 한글날 576돌 경축식도 엄청나게 많은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네티즌들은 동네 주민센터에서 여는 행사보다 못하다, 동네 장기자랑 대회보다 훨씬 규모가 작다, 어떻게 저게 국가 공식 행사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을 냈는데요. 이에 대한 기사에도 많은 비판이 달렸습니다. 대통령 하나 바뀌니 나라가 개판이 됐단 거고요. 행사한답시고 예산은 엄청나게 많이 들였을 텐데 어떻게 이 모양이냐? 세금에 대한 지적도 빠짐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 관련한 논란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벌써부터 황당한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죠. 겉으론 보육 책임, 약자 복지 이런 얘기해놓고 예산으론 뒤통수를 계속해서 치고 있는 겁니다. 어린이집 시설 개선 예산, 그리고 장애아동 시설 관련 예산 10%나 삭감됐단 겁니다. 이 예산이 600억 밑으로 떨어진 건 5년 만에 처음이란 거고요. 복지부는 이에 대해서 지난해 어린이집에 많은 재원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했지만 2023년 예산안 사업 설명 자료에 따르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해 공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겠다 이렇게 명시를 해서 삭감 이유와 목적 설명이 상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육 관련한 사업 예산을 대부분 삭감한 것으로 전해져서 엄청나게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어린이집 가서 황당한 소리를 해서 많은 국민들의 분노나 키우고 있죠. 전문가들은 어린이집에 대한 제도 개선 없이 부모 수당만 확대할 경우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한민국도 인구가 마이너스 성장에 들어선 상황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더더욱 많은 걱정이 나오고 있고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예산도 줄줄이 삭감했다는 소식도 주위 청년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지원 사업으로 청년 내일 채용 공제가 있었는데요. 본인과 회사와 정부가 합쳐서 총 3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금융상품이었습니다. 이건 청년 근로자는 물론이고 중소기업에서도 호평을 받아온 정책이었죠.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했단 이유에서인지 이걸 사실상 내팽개쳐서 해당 소식을 접한 청년들은 허탈하단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 사업도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는데 이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했던 거죠. 하지만 이것도 이어가지 않는다는 게 그저 반문재인만 하면 본인의 지지율이 오른다고 생각해서일까요? 이러니 복지 예산은 다 삭감하고 용산엔 혈세를 퍼붓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10월 22일 토요일 5시 탄핵 집회에 가자, 이런 주장에도 많은 공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생은 내팽개쳤단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미지급 손실보상금 6,500억 관련한 단독 보도도 최근 나왔죠. 대선 과정에서 여야 후보들이 미지급 보상금 관련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 현재 9%가량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손실보상금을 미수령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6,500억 원으로 전체의 9%에 이른다는 거고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10명 중 1명이 아직 손실보상금을 못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미신청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복잡해서 아예 포기하거나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런 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서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은 맞는데 왜 여기에 또 여야 양비론을 끌고 오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최근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친일적 행보에 강하게 비판을 했고 이에 대통령실이 발칵 뒤집혔다는 소식도 전해졌네요. 대통령실 참모들이 주말 내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는 건데요. 언제부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야당 대표를 향해 저렇게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던 걸까요?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앞서 말씀드린 전국 집중 촛불 대행진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집회는 촛불이란 말로 포장된 대선 불복 정권 퇴진 운동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분위기 파악을 전혀 못하는 거죠. 이에 많은 시민들도 당연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어떻게 수사망이 좁혀올수록 이따위 발언을 할 수가 있냐, 이런 비판까지도 많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일본 해군 이런 호칭 관련한 논란입니다. 한미해상훈련 지점을 동해라고 공표했던 미군이 일본 정부에서 항의하자 일본해라고 수정을 하고 해상 자위대까지 일본 해군으로 호칭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캠벨 백악관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도 지난 6월 한 간담회에서 일본 재무장을 신뢰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에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말이 아닌 현실의 문제다, 이런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당장 미 국방부에서
대놓고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이러니 친일 정부란 얘기를 듣는 거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친일의 아이콘으로 거듭난 나경원 씨가 최근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네요. 유승민이 7주째 여론조사 1위, 국힘 지지층에선 내가 1위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경원 씨가 과거 친일 망언을 쏟아냈던 거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요. 실제로 해당 기사에도 엄청나게 많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라고 보고요. 박지원 전 원장은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유승민 당대표를 죽어도 못 볼 거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당대표로 안 나오고 24년 총선에 불보듯 출마할 거라고 확신을 했고요. 이해로도 윤핵관으로 알려진 권성동 씨는 최근 망언을 쏟아내 논란에 휩싸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MBC 취재 결과 김재남 이사장에 대해 감사원이 최근 5년치 열차 이용 내역을 제출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민간인 시절 기록까지 확보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정의당 당직자로 일하거나 민간인 신분으로 있던 기간의 철도 이용 내역도 다 받아갔단 거고요. 이는 감사원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감사원 측에선 개인정보를 파괴하겠다라고 하지만 수집 자체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이에 대해 감사원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장제원 아들 노엘 씨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윤핵관 중 한 명인 장제원 씨 아들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도 지켜봐야 됩니다. 대법원 선고 결과가 오는 14일 나온다고 하죠. 이거야말로 아빠 찬스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도 뻔뻔하게 얼굴 들이밀고 있는 장제원 씨,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